재테크 안 하면 손해. 지난 10년간 돈이 입에 늘어난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깊이 있는 지식을 응원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복잡한 요소 중 하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좀 놀라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돈이 총 얼마일까요? 단순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이나 은행 통장 잔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모든 돈, 즉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거나 유통되고 있는 모든 자금, 즉 금융기관 유동성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신 통계 2024년 여름 기준에 따르면 무려 5,5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엄청난 규모의 돈이 우리 경제 안에 흘러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5,500조 원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 숫자가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엄청난 돈의 흐름이 왜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함께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0년마다 2배로 늘어나는 돈의 흐름. 자, 방금 말씀드린 5,500조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단순히 크다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년 전인 2014년에는 약 2,700조 원으로 지금의 딱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10년 전인 2004년에는 약 1,250조 원 정도에 불과했죠. 이 수치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소름 돋는 패턴이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정확히 2배로 늘어났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전 10년 동안에도 동일하게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후, 즉 203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5,500조 원의 2배인 약 1경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풀려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의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현상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10년마다 돈의 양이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이나 은행 계좌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또는 그 증가 속도가 시중에 풀리는 돈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아파트나 자동차가 지금은 2억 원, 3억 원이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단순히 물가 상승만이 아니라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강력한 원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여러분의 재산이 이 돈의 증가 속도에 맞춰 2배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의도치 않게 상대적 빈곤에 빠지거나 사회에서 뒤처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자산도 시중에 풀려나는 돈의 양의 속도에 최대한 맞춰 혹은 그 이상으로 불려나가야 하는, 어쩌면 필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에 오늘날 재테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고 탄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최소한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우리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방어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잘해야만 합니다. 투자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자산 가치가 퇴보할 수 있는,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왜 끊임없이 늘어나는가? 그렇다면 이토록 무시무시한 속도로 시중에 돈이 불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중에 돈을 계속 쏟아붓는, 마치 수도꼭지처럼 작동하는 대략 3가지 핵심 주체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굵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수도꼭지, 바로 은행의 역할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이 고객들의 예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돈을 옮겨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실제 돈이 불어나는 원리는 우리의 직관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진우 경제 전문가님의 통찰력 있는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명의 은행가와 몇몇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주민 한 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은행에 와서 1억 원을 예금합니다. 이 순간 이 마을의 금융 시스템 안에 유통되는 돈은 오직 이 1억 원뿐입니다. 자, 이제 이 마을에서 새로운 돈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눈여겨봐 주세요. 며칠 후 마을의 또 다른 주민이 은행을 찾아와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원의 대출을 요청합니다. 이 주민은 튼튼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은 심사 끝에 대출을 승인합니다. 은행가는 이 주민의 계좌에 1억 원이라는 숫자를 기입해줍니다. 주민은 이 돈으로 곧바로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거나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었죠. 이 순간 이 마을의 금융 시스템 안에 유통되는 돈은 총 얼마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최초에 예금된 1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1억 원이 무에서 유로 생겨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은행이 최초 예금된 1억 원을 저 대출 고객에게 빌려준 것 아니야?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만약 최초 예금한 주민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1억 원을 인출한다면 은행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돈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대출받은 주민 또한 통장에 찍힌 1억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각각 1억 원을 마치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돈의 유통량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했다면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1억 원의 대출을 은행에 신청합니다. 은행은 역시 자격 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하고 그의 통장에 1억 원을 찍어줍니다. 이 순간 이 마을에 풀려있는 돈은 총 얼마가 되었을까요? 네, 총 3억 원이 되었습니다. 최초 1억 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3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중의 돈의 양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누가 늘렸을까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러 오는 고객의 통장에 단순히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돈을 창출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금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넘어 은행은 현대 경제에서 돈을 창조하는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은행이 예금된 돈이 있어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은행 창구에서 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희 은행에 대출해드릴 돈이 다 떨어졌네요. 예금이 더 들어와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같은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은행에서도 오늘 대출 재료 소진 같은 안내판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그 대출받은 돈이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당 고객의 통장에 예금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순간 그 대출금만큼의 예금이 동시에 새로 생겨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은행은 예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해주겠네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창조하는 동시에 예금도 늘어나니까요. 결론적으로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대출받은 돈만큼 국가 전체의 시중 유동성은 곧바로 증가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날 시중에 돈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수도꼭지가 바로 이 은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돈은 물리적인 형태보다는 통장 속 숫자로 존재하기에 이러한 신용 창조 혹은 신용화폐의 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이 어떻게 돈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시중에 돈이 끊임없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의 자산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이처럼 돈이 계속 불어나는 시대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기 위해 재테크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역량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과정에는 오늘 설명드린 은행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주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이 불어나는 또 다른 핵심 수도꼭지인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테크와 경제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